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활기차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가장 처리하려고 하는 사안은 이른바 최혜병 특검 사안입니다. 이채양명주, 즉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혜병 특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파문,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논란 및 명품백 수수 등 5가지 사안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구명조끼도 못 입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무리한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였는지, 또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압력을 넣은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수사를 방해한 그 주체인 대통령실 그리고 국방부 등이 지목된 상황입니다. 해당 건은 지난달 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에게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또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최혜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사전 15분 발언에서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에게 최혜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총 12가지 사안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모두 거부하거나 회피했습니다. 또 많이 듣겠다던 윤석열은 헛소리만 일방적으로 떠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15분 정도 모두 발언하고 그 이후에 회담 형식이 대표가 화두를 꺼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했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었다라며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천준호 실장이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85대 15 정도 됐던 것 같다. 그러니까 모두 발언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말을 했다고 보면 된다라고 전한 바 있어서입니다.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이 최혜병 특검권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이채양명주 일체 답변도 안 했지만 풍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최혜병 특검 얘기하다가 시간 없다고 끝내버렸다라며 도대체 이런 결례와 무시가 어디 있느냐, 이런 대통령 우리가 가져본 적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이 최혜병 특검권에 답변하기커녕 시간 없다며 쌩깠다면 국힘 지지층 사이에서까지 적잖은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한 청년이 왜 숨지게 됐는지 그 진상을 당연히 밝히겠다는 것인데 윗선을 보호하겠다며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 한 사건으로 꼽힙니다. 해당 사건이 터진 이후 해병대 지원자가 급감한 것은 물론 자신의 자녀를 군에 보내는 부모들의 걱정도 깊어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군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도 할 수 있어 국방 안보에 있어서도 상당한 악영향이 간 겁니다. 그렇게 안보 타령을 입만 열면 해대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 입장에선 더욱 거부할 이유가 없는 사안인데 말입니다. 최혜병 특검권에 있어선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를 비롯해 이준석이 이끄는 개혁신당 역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들이 공동으로 최혜병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국힘은 여전히 최혜병 특검에 있어 불가론이 대세입니다. 국힘은 지난달 22일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특히 비공개 회의에서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은 15장짜리 발표 자료를 통해 특검 법안의 부당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현행 군사법원상 최혜병 사건의 기초조사를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단은 의견 제시를 했을 뿐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상범은 나아가 군사경찰의 조사는 국방부 장관이 최종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만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도 적법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경제가 여권 관계자의 입을 통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은 최혜병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해병 수사단이 월권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최상병 사망 사건은 군검찰에서 초동수사에 경찰 수사로 넘겨야 하는데 해병대 수사단장이 월권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때 군 의문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권을 조정했다라며 군 사망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최상병 사망 사건도 바로 경찰에 입첩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자료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고 이는 외압이라는 파문에 대해서도 초동 수사를 넘어선 수준의 사실상 수사 결과 보고서였는데도 국방장관이 잘못 결재한 것이라며 설사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더라도 장관 결재와 입첩 등의 절차상 문제를 조정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반론도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듯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마무리하며 즉 21대 국회에서 최대한 법안들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본회의만 열린다면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국회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5월 말까지 21대 국회에선 끝내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총선 참패를 당한 뒤에도 끝까지 개기고 반항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에 공직기강을 다잡고 국힘과 함께 계속 이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라는 건데요. 그러나 윤석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들도 나오는 상황에서도 즉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건가 봅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면 윤석열 자신이나 술 퍼먹지 말고 제때 출근이나 하지 말입니다. 이 와중에 사건의 진상에 더욱 다가가는 중에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최근 고 최수근 상병과 같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해병대원 A씨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입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저녁 직후 임성근 사단장을 고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경 저녁 8시경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은 화상 원격회의를 주관하며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다라고 부하들을 지적했고 내려가서 숲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라며 이처럼 위험천만한 수색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A씨는 지역마다 수변이 있는 곳 없는 곳이 있고 당시는 홍수가 난 상황이라 수변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도로 정찰을 하지 말고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산개에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라는 지시는 수중수색 지시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사고 전날 호우경보로 최혜병이 소속된 부대 여단장이 수색 중단을 건의했으나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작전 지속 명령을 계속 내렸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화통화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임성근은 조언을 구하는 부하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부하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이 명령이 아닌 것이 되나요?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고 군인으로서 자격조차 없는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당 사건이 더욱 여론의 공분을 자아내는 이유는 해당 사건을 제대로 성역 없이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기소했고 현재 보직 해임되는 등 대기 발령 상태에까지 두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당시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이종섭 전 장관이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지 자신의 결재를 번복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자 박정훈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고 지난해 8월 2일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며 입건했습니다. 이후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군검찰은 그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수사의 앞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이들 중 상당수는 도리어 혜택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도주대사 파문을 일으킨 뒤 호주 현지에서까지 비난받은 뒤에야 결국 물러나게 됐습니다. 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느냐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의 당사자임에도 총선에서 충남 천안갑의 국힘 공천까지 받았으나 낙선했습니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경우에도 김기환 사령관과 수사 상황과 관련해 주요 국면마다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김 절대 우세 지역인 경북 영주 영화 봉화에 단수 공천까지 받아 손쉽게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경우에도 수사외압 논란이 처음으로 불거진 날부터 김계환 사령관과 수시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가담자로 꼽힙니다.
그러나 임기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중장 진급과 함께 국방대 총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또 역시 김기현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압박한 것으로 지목된 박지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역시 소장으로 승진해 육군 56사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처럼 박정훈 대령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사 외압 파문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이들은 국힘 공천을 받는다거나 승진까지 하는 등 혜택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관련자들에게 줄줄이 혜택을 줬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에 직접 가담했다는 그런 정황 중 하나로 익힐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을 거란 유력한 정황 또 하나가 드러난 바 있죠. 국방부 감찰단이 최혜병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회수한 날이었던 지난해 8월 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공수처에 의해 확인된 것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의 경우 윤석열의 핵심 측근으로도 유명한데요. MBC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 1차 소환 조사에 출석한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비서관과 작년 8월 2일에 통화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통화한 적이 있다고 답하면서도 통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며 이시원에게 물어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시원 비서관의 경우 지난 2013년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이시원 검사는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붙였는데 재판 과정에선 국정원이 유우성 간첩 증거로 제출한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은 위조됐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당시 증거 조작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받았지만 이시원 당시 검사는 고작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 전력이 있는 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 도리어 핵심 요직에 영전했으니 말입니다. 사건 조작 가담 등의 이유로 엄중 처벌을 받았어야 함에도 도리어 영전한 이시원의 사례처럼 이번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자들이 도리어 혜택받은 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언론에 보도된 대로 윤석열이 만약 이번 특검을 거부할 경우 자신과 친분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수사 외압 파문에 가담했다고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분명 탄핵 사유에도 해당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죠.